우선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특위의 위원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규현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맞는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합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적극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십시오.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거짓말식 정치 공세라 비난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단축을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서 거짓말식 정치 공세라 하는 건 무슨 궤변입니까? 결국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갈짓자식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말뿐인 포장 정치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주장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일단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숫자에만 집착한 135만 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34만 9천 호 중 101만 5천 호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공급은 33만 4천 호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 6천 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경기 동북부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착공 시기마저 2030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2030년 착공도 빨라야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135만 호 공급 대책과 10-15 규제 대책, 얼마나 모순 덩어리이고 잘못된 정책인지 한 가지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미분양 발생 지역인 용인에 LH가 1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135만 호 공급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양 발생 지역인 용인에 공급도 모자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고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용 민간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이 주도에 LH가 직접 시행하면 분양가 안정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민주당과 정부는 주장합니다. 정부는 135만 호 공급만 외치며 모든 부담을 LH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입니다. 민간의 자율적 공급 여건을 막은 채 LH에 의존하는 것은 개발 독재식 주택 정책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유롭게 신바람 나게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10-15 대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차단했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책을 보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말이냐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입니까? 수요옥제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는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문은 닫혔습니다. 넷째, 정부 정책을 전폭 지지하며 청년, 서민, 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합니까? 결국 청년, 신혼부부는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아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십시오. 수요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말로 책임을 희석하려 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입니다. 민주당은 말뿐인 포장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을 적극 수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으로 임명되신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선 게 6월에서 10월까지니까 한 4개월 됐는데 벌써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요 대책과 이제 공급 대책인데 이게 제가 자꾸 데자뷰를 느끼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한 90% 내외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0% 남짓 공급하고 있는 공공의 힘을 키워가지고 공급을 어디만큼 늘릴 수 있겠는가? 늘려봐야 사실 그 물량 자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발표한 공급 대책 중에서 도심 공공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 제도를 원래 신도시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도심에서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땅을 뺏어가지고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개발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법의 근원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법은 국회가 아닌 국보위 때 만들어진 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가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대책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희귀망측한 정책들이라서 일반 주류 경제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출 규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도 있었죠.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주택거래 허가제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반발이 많아지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개발할 때 주변에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서울 도심부로 끌고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그 대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주택거래 허가제 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외국에서 쓰지 않으니까 주택거래 허가제는 어느 나라에서 쓰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독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나치 때 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대상으로 하거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주택 거래를 막는 제도는 거의 우리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규제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스스럼없이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통하지 않으면 이제 세금 가지고 가겠다. 세금은 그야말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벌써도 이제 세금을 예상하고 전세가 이제 전세의 씨가 마르고 그다음에 서민들은 이제 월세로 몰려가게 됩니다. 밀려나게 됩니다. 사실 전세가 이제 주거 비용을 따져보면 가장 저렴하고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두 번째로 저렴하고 월세가 가장 비쌉니다. 그 전세마저 월세로 돌아가게 해서 서민들과 중산층을 더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정책의 결과는 서민들이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 규제 중독성이 이제 잡혀 있는데 사실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도 그 규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번 조정해 볼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규제를 만드는 건 쉬워도 그걸 규제를 좀 헝클어진 걸 좀 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자체가 뭐
저 냄비 안에 그 개구리 뭐 그런 형태. 지금 우리가 갈라파고스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런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좀 알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고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뭐 국민들이 소리를 좀 경청하고 그리고 지금 또 나올 정책들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